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미증시를 비롯해서 유럽이랑 뭐 다 휴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부활절 기념으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뭐 호주 뭐 이런 데들은 오늘도 쉬어요. 오늘도. 네, 오늘까지 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념으로 부활이 좀 필요한 종목들, 아재 개그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심심한 사과 드리고요. 부활이 필요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부활하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계열 말씀드렸었고 신라젠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 종목들도 이제 슬슬 이제 신호는 오기 시작해서 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나머지 종목도 어떤 종목이 또 이제 세력의 수급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오늘은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미국장도 쉬고 다 쉬니까 한가하죠. 그래서 큰 변동성이 뭐 급등이 나거나 급락이 나올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20일선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다. 2230포인트 위쪽에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뭐 어차피 돌파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오늘은 뭐 굳이 모멘텀이 없는 날이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며칠 동안 요거 기다려서 요거 올라오면 요거 터치하고라도 가겠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뭐 의미가 없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다.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하단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가더라도 살짝 조정,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좀 밀렸다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밀렸다 가더라도 요 750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잘 터치해서 맞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왜냐면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뭐 또 이제 중국 가가지고 로드라이타이저랑 중국 가가지고 미중 무역 이 부분이 합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죠? 합의가 이달 말에 한번 가고 이제 5월 초에 이제 류어 부총리가 다시 워싱턴 오고 해서 5월 하순 정도에 아마 도장을 찍고 사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존에 언급드린 대로 4월은 좀 빠듯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 가능성 보고 있다 했는데 한 중순에라도 되길 바랬는데 뭐 하순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월 초에 가면은 마무리하고 일정 잡고 하면 하순이 되겠죠. 아마 이때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쉬어가도 상관없다 요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우선주 품절주들 막 대란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거 나와도 그러면 시장이 좀 쉬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는 잠깐 쉬어도 그만 올라가도 다시 밀릴 시장 뭐 요 정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코스피가 좀 약한 건데 그것도 뭐 올라가겠죠. 회복하겠죠. 오늘 내일 아니더라도 며칠 지나서라도 회복을 하겠죠. 아시겠죠?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밀려도 다시 회복되는 시장 올라가면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살짝 다시 쉬어야 되는 시장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게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CJ 시푸드 같은 경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인수를 조금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한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CJ 같은 기업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SK도 뭐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 물망에 오르는데 SK는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근데 하나나 CJ는 충분히 탐낼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롯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예. 요건 개인적인 거고 아마 요 정도 후보에 오를 거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올라올 수 있겠죠 후보군으로.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상한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밀리면은 여러분 그냥 크게 얻어맞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인수전 안 뛰어들 건데 이런 말이 나와도 혼나겠죠. 물론 잘 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이쪽을 매매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리 잡았거나 조정 구간에 잘 잡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급등한 다음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셀트리온 뭐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금요일 쪽에도 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의미 있다. 계속 20만 원 이탈했을 때 여기 밑에서 예측하기보다는 회복이 나올 텐데 회복할 때 보자. 만약에 밀려도 지가 뭐 16만 원 이탈해서 뭐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안 밀리고 다행히 올라왔어요. 빠르게 올라왔어요.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20만 원 회복하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럴 때 매매하는 게 낫다. 뭐 혹시 10% 정도 들고 있으면 20만 원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낫다. 10%를 더 사더라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파할 때도 제가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고 이 61선 회복하면은 더 좋다라고 했는데 회복했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61선을 지지력 받고 있어요. 20만 원까지 안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이제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말씀드렸던 1차 목표치 어디예요? 기억나시죠?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왔네요. 오늘 왔네요. 금방 와버렸잖아요. 네. 이 대형주가 시총 3위권까지 갔던, 시총 이제 4, 5위를 다투고 있는데 뭐 그런 우선주를 빼면 3, 4위죠. 다투고 있는데 LG화학이랑 다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1차 목표치 왔죠. 1차. 제가 이걸 맞았다 뭐 어쨌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요걸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20만원 요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이 구간에 20만원이 같이 결쳐 있는데 20만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여긴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만원 회복하면 요 하락 추세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거들었었고.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1차 목표치 왔는데 수급이 받쳐줘가지고 이게 뭐 만약에 내일이라도 갭으로 뛰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25만원까지 다이렉트는 아니어도 요 구간에서 한번 좀 걸릴 수 있겠죠. 24만원 전 구간에서 걸렸다 내려갔다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25만원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건 아직 몰라요. 22만 5천원을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을 뽑을 경우니까 그거는 그런 드문 케이스의 경우 빼고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목표치 1차 목표치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내려와서 21선 올라오는 거 이렇게 기다렸다가 얘네도 이렇게 해서 만나서 골든 크로스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최대한 조정받으면 요 구간 근처까지는 다시 올 수 21만 아래쪽을 다시 한번 내려가서 마중 나가서 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약할 경우에 이렇게 왔다 갈 수 있고 좀 강할 경우에는 바로 뛰어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다. 요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만큼 강하냐, 세력들이 얼만큼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느냐, 요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 기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요 기관 외국인 다 우상향하고 있죠. 수급적으로. 셀트리온 수급이 회복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도 뭐 잘 올라오고 잘해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의미 있게 61선 돌파해가지고 위에 양봉 빠지면 잘해줬는데 조금 약해요 얘는. 얘가 만약에 뭐 그러면은 위쪽에 갈 부분은 더 있지 않습니까? 뭐 42만 원 뭐 어쩌고 뭐 그래요. 42만 원이든 41만 원이든 다 좋아요. 가는 건 좋은데 저는 제 투자 원칙상 삼성바이오보다는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기업은 삼바랑 셀트리온이랑 보면은 셀트리온에 저는 압도적인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삼성이 아무리 날고 기어는 기업이어도 돈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셀트리온이 가져온 시장의 퍼스트 무브 지위는 퍼스트 무버의 지위는 넘보기가 어렵다. 그거는 삼성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 바로 뒤에 치고 와가지고 본인들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런 존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형제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까지 오늘까지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이 구간을 뭐 잘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력도 잘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 뭐 금요일 날 올라주고 오늘까지도 잘 해줬다. 83,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짝 눌렸으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그냥 막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버벅거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살짝 눌렸다가 그리고 나서 뭐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뭐 보통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좋아져서 보통은 이렇게 음봉 한 2개 혹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제 올라가야 정상인데, 뭐 지금처럼 수급이 계속 좋으면은 미쳤다 하고 나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때 상황 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놈이 이제 해줘야죠. 신라젠. 이놈이 아직까지는 속을 썩이고 있는데, 신라젠도 지금 모양은 조금 바뀌고는 있어요. 오늘 거래량 조금 실어서 66,000원 두들겼죠. 두들길 때 거래량 붙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매물 소화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선 딱 바짝 붙여서 이제 올라타려는 모습 보이죠. 만약에 내일 66,000원 위에서 떠서 시작하고 거래량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건을 계속 말씀드려요. 조건을 잘 들으셔야 돼. 내일 이렇게 무조건 됩니다가 아니에요. 조건을 들으셔야 돼. 66,000원 계속 중요하다고 했죠. 셀트리온을 신라젠을 사고 싶으면은 66,000원 회복될 때 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L자형으로 하락한 다음에 침체 과정 이렇게 걷는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요 과정 뒤에는 올라간다. 그럼 이제 원형 바닥형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짧으면은 짧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이중 바닥으로. 그래서 이 가능성이랑 다 보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뭐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수급 들어오고 66,000원 회복하면 66,000원 회복하면은 그때 관심 가지면 된다. 만약 내일 66,000원 위에서 갭 떠서 시작하고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을 만든다면은 신라젠은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위험은 벗어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역시 셀트리온이 해줘야 돼요. 뭘 해도. 그러면은 편안해집니다, 시장이. 그리고 이제 이쪽을 또 봐야겠죠. 이제 올라간 종목들 봤으니까 올라간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현대상선 이쪽을 봤으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상선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유럽이랑 공조하면서 뭐 업황이 좋아지는 어쩌네 하죠.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죠? 현대상선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기관이 진짜 미쳤다 하고 사고 있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고 있죠. 외국인은 꾸준히 담고 있었어요. 해운주 쪽을 꾸준히 담고 있었고, 기관이 갑작스럽게 산 거예요. 보시면 녹색이 기관입니다. 녹색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저는 보통 수급 보면 외국인이 보통 빨간색으로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은 꾸준했고, 기관은 뭐 금요일 오늘 해서 바짝 땡겼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끌어올렸으면은 여기 이탈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3,900원 전후, 3,900원 전후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니까, 만약에 눌리면 3,900원 전후 이렇게 4,000원 아래, 4,000원 아래를 주면 그때 한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매매 접근 안 하신 분들은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상선 이 해운주가 그동안 뭐 워낙 물동량도 안 나오고 해서 힘들었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요 옆 동네에 있는 종목 삼성중공업 한번 봐야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썩 좋진 않아서 한번 이탈했다 회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한번 이탈을 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기보다는 지금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서 이렇게 고점을 낮춰서 가고 있는데, 근데 요거를 빠르게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 한 8,800원 전후, 8,700, 800원 요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해서
넘어가 줘야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 아시겠죠?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이제 뭐 LNG선 수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LNG 쪽 같은 경우 중국이 아예 손을 못 대요. 얼마 전에도 해가지고 유조선 터져가지고 문제됐잖아요. 중간에 바다에서 배가 퍼지면 답이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아니잖아. 이거 잘못하면은 가라앉으면 큰일 나고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퍼지면 안 돼요. 근데 중국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LNG선을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 기업한테 못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지금 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쪽을 보면 뭐 요쪽도 부활의 신호탄을 쏴야 된다. 근데 아직 수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급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수급이 좀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1선 올라탄 다음에 한번 가다가 뭐 약했죠 힘이. 그리고 나서 21선 여기 지지적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뿜어줘서 31,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1,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 뒤엔 뭐 이렇게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7,500원, 37,000원 이상 급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뇌피셜이에요. 31,000원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31,00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이 좀 필요한 종목. 앞에는 부활한 종목, 이 종목들은 부활이 좀 필요한 종목들로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다 했는데 돌파하면서 지금 모양이 좋아지고 있죠. 만약에 밀리면 뭐 13만원 정도 뭐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데 21선이 가파르게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터치하고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 완만하게 조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면은 올라가면은 한 16만원까지도 기대감은 있어요. 네, 요 구간에 빨리 넘어가 줘야겠죠. 14만원 구간을 여기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14만원에서 맞고 밀리느냐 두 가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14만원을 돌파해 줘야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동안 이제 뭐 죽어 지냈었는데 요즘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하고 오늘 목금 오늘 이렇게 3일 정도는 요 구간을 저는 매수 타이밍이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렇게 있으면은 천천히 모아갈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고 그렇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었죠. 급격하게 줄었죠. 그럼 이건 조정이에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거래량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내려가. 이거는 조금 줄이면서 볼 것 같아요. 저는 상승하는데 위로 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다. 만약에 매물대가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매물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매물대가 없다는 뭐 신고가 종목은 좀 개념이 틀려요. 신고가 종목은 그 거래량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뭐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종목들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저라면 매도하면서 줄이면서 봐요. 저 분할 매도라도 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올라간다. 좋은 거.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내려간다. 저는 매도로 봅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봐야겠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자,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양해해 주세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도. 한번 매도하고 추이를 잘 살펴보고 다시 가는 게 좋아요. 이 구간에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여기 매물대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그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 수급이 붙어야 하는데 안 붙으면 계속 돌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매도. 반등시 매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일단 매도하고 보죠. 그리고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정으로 봐요. 그러면은 요거는 분할로 매수 접근할 기회.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최근에. 그쵸? 97,000원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었죠. 이게 조정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가 바로 갈지 아니면 21선 올라오는 거를 얘가 뭐 92,5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데서는 슬금슬금 이제 밀릴 때마다 모아보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얘도 그러면은 부활의 날개짓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올라가는 건 빨간색이 좋겠네. 부활의 날개짓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얘가 살아나야지 전체 엔터 업종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요즘에 버닝썬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YG나 이런 데보다는 JYP 같은 걸 차라리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뭐 반등이 멋지게 한번 나왔었는데 요것도 조정받은 다음에 뭐 지금 뭐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 근데 여기는 과거 일이고 최근에 요 구간에서 매매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잘해줬습니다. JYP 같은 데가 그래도 나름 저렇게 노이즈가 나왔을 때 조금 깔끔하게 운영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고 또 트와이스에 이어서 걸그룹 있지라는 걸그룹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넷마 좀 전에 소개시켜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뭐 2대 주주기도 하죠. 이제 방시혁 씨가 이제 키워냈는데 프로듀서로 키워냈는데 뭐 방준혁 씨가 뭐 사촌형인가 그러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다 넷마블에서 자금력이 있다 빅히트는 보시면 되고 자 에코프로 BM 이쪽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차라리 이런 데서 에코프로보다는 이 종목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한 번 정도 이쁘게 잘 줬잖아요 위쪽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막히는 구간이었다. 막혀서 돌파 못하고 내려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수급이 좀 필요해요. 올라올 때 거래량이 안 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을 조금 붙여서 한 요렇게라도 뽑아주면은 그러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부활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수급 아까 보셨죠? 수급이 좀 필요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지금 그렇게 속색이다가 그렇게 속을 색이다가 뭐 지금 좋아졌는데 요것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옆에서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이런 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둘이 같이 올라와 주면 좋고 둘 중 하나로 이렇게 누군가는 사줘야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사줘야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난티 요쪽을 봐야죠. 아난티 현대일리베 요런 쪽도 남북경협주도 얘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얘는 북한에서 이슈가 좀 있으면 좋겠죠. 북한과의 이슈가 뭐 우선적으로 김정은하고 우리 뭐 대통령께서 뭐 회담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겠죠. 저는 자꾸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강산이든 뭐든 이런 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지금 하자고 하면은 우리만 욕먹어요. 북한을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해서 비핵화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퍼다 주려고 그래.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가운데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알겠어요. 예. 그 마음은 알겠어요. 깊으신 뜻이 있는 것도 알겠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눈총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북한을 잘 설득시켜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정도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력이 좋아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했다. 박수. 이 정도 해주시면은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교 쪽에서 그 정도만 해줘도 우리나라 외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자꾸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협주 계열은 아시겠죠? 얘네는 저는 심증은 부활을 할 거라고 보는데 올해 안에 짧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3차 정상회담 가능성 높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그냥 아예 못 박아버렸잖아요. 니네 리비아식으로 하자고 하지 말고 조금 완화된 조건을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3차 올해 안에 하자. 김정은 위원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올해 안에 3차 남북 북미 회담은 나오겠구나. 올해 안에. 2차는 괜히 했다니까요.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이랑 해결이 안 되는데 왜 해? 저는 이게 올해 여름 정도나 가을 정도에 나왔으면 딱 좋았다고 생각해요. 2차 회담이. 뭐 그러면은 회담이 자꾸 밀리고 북한이 뭐 비핵화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 우려감이. 나와도 괜찮아요. 만나갖고 그렇게 밥 안 먹고 서로 등 돌리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합의가 가능성이 있을 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부활의 날개짓이 필요한 종목들이랑 봤는데 경협주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 정도 다리 역할만 해주면 돼요. 너네끼리 북한이랑 미국이랑 너네끼리 잘 대화를 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면 안 되고 대화의 연결고리 정도만 딱 요 정도 역할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 신라젠 뭐 이런 쪽 그리고 해운주 쪽 이렇게 막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엔터 쪽이나 엔터 사업 같은 경우도 넷마블 올라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슬슬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이 와가고 게임 산업도 중국에서 판호가 좀 풀린다고 하면은 게임 산업도 좀 좋아질 거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당장 안 올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좋아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보조금 규제 폐지하고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 시대가 오면은 전기차 당연히 많이 팔리게 돼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쪽은. 그러니까 장기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테마로 올라오는 거는 2009년부터 많이 올라왔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마로 볼 거면은 전기차를 보지 말고 차라리 경협주 같은 걸 보셔야죠. 테마로 볼 거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각 섹터별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조금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장기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야. 이러면 안 맞는 거죠. 나는 좀 편안하게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랐나 안 올랐나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나는 이런 게 편해 했는데 테마주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최근에 부활을 시작한 종목들이랑 부활이 좀 필요한 종목들 이제 수급이 좀 필요한 종목들을 뭐 대표적으로 몇 종목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시황이 그렇게 시황이 불필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뭐 시황을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서 당분간 또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이나 이제 남았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 뭐 실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내렸다. 이런 구간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유 좀 밀리는데 어떡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장에 가려면은 간단해요. 삼성전자에서 해명하고 증명하면은 갤럭시 폴드 문제없다. 이거 증명만 되면은 깔끔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따라 올라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따라 올라오겠죠. 그럼 주가는 기본적으로 밀리진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강력한 상승이 뭐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아까 저항선 밑에 내려와 있다. 이거 삼성전자가 밀려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조금만 회복하면은 적어도 저항선 위쪽 탈환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시황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종목들 이제 부활하는 종목들 잘 봐가지고 기준선 정해가지고 돌파할 때 잘 매매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뭐 좀 지루한 장이 연출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장이 금요일날 쉬었으니까 하루 좀 푹 쉬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다들 바쁘시잖아요.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한테 휴식을 주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이 시황글 말고도
시황 영상 말고도 중간중간에 주요 이슈라던가 이슈되는 뭐 기사들, 그리고 뭐 이슈되는 종목들, 그 뭐 섹터들, 그리고 요런 거 올려드리고, 제가 그것도 올려드리죠. 비정기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했죠. 마인드 교육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내용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쌓이고 쌓일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지금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7% 정도는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이 교육도 많이 보시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저에게도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